세 번째, 기금에 대한 겁니다. 자, 기금은 이야기가 의외로 쉬워요. 제가 대학교 때 재무행정, 우리 지금 예산론과 똑같은 수업을 배웠을 때는 당시에 교수님께서 기금을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정도만 잘 알아. 뭐 기금은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20년이 지난 다시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는 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 기금과 관련된 게 너무 뻔한 게 연금하고 보험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5쪽에 딱 중간 문단이에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특정한 영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할 때 국가가 직접 해야 될 경우는 예산 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126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기금, 펀드란 특정한 공공사업을 매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자금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지속적이고 매우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과 구분된다. 자,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죠. 탄력성, 유연성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맞춰서 이 기금에 관련된 돈은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그 유연성, 흔히 말해서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들일 수 있고, 일정한 부분은 증식, 기금을 늘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적금 통장 같은 거예요. 기금이 적금 통장,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연금 통장 같은 경우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금이나 연금을 매달 얼마를 내면은 그거를 다 모아서 다른 사람 거 다 모아가지고 수익률을 맞춰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개인에서는요. 기금이 딱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강조하냐면은 장기간, 안정성,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기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연금, 국민연금 매달 내잖아요. 그건 거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내죠.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와요. 자, 의료보험,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99.98%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입이 돼 있고, 어쩌다 전산착오, 군인 신분인 분들이 휴가 나와서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경우 등등등이 이제 있어요. 매달 납부가 되잖아요. 매달 정부는 돈을 걷잖아요. 안정성과 지속성이 너무나 뻔한 것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게 돈을 흔히 말해서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것들이 기금이에요. 자, 자율성을 인정한다, 유상적 급부다,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다 좋은데 이런 말보다는 127쪽의 표를 잠깐 보세요.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사용한다. 맞죠? 자, 의료, 자,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다 마찬가지. 자, 다양한 융자사업, 돈을 빌려주고 받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성 투자는 절대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 항시 감시 감독을 하는 대상 중에 하나고, 뭔가를 좀 크게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국회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원체 국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대로 해서 뭔가 큰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 법적 책임을 100% 진다고 봐야 돼,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28쪽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른쪽 표에 있는 거,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름대로 기금들이 다 있는데 기금의 종류를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기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1쪽에 공기업 예산이 있는데, 공기업 예산은 우리 재무행정에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대신에 각 공기업마다 해당되는 법률이 명확합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쓰고 걷고 하는 건데,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건데,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를 보통 공기업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어떤 그 예산과 지출에 관련돼서는 자, 언론 그리고 국회, 정부 부처요. 정부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상된다고 뉴스에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재정입니다. 통합재정은 132쪽인데 그 중간에 딱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을 전부 합해서 자,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를 통합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재정 규모를 전부 다 이제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기준 같은 게 바로 통합재정이에요. 그래서 통합재정은 뭐 그 정부에 뭐 포함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지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제 기준에서 좀 국제 기준에 맞게 이걸 좀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 딱 하나, 딱 이제 기본적인 거. 그 흔히 말하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그 다음에 자,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정도가 우리 이번 주차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국가재정법에 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이 책에서 배울 것들은 전부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이 다 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11월달, 12월달 가면 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 중간마다 제가 뭐 예산에 관련된 얘기, 돈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0월 달에는 제가 공공기관의 이제 면접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좀, 저도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돼요. 저도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면접이라서, 그런 면접을 좀 하고, 제가 그 경험이나 좀 느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된다고 하면은 뭐 대학교에 한두 번 정도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의 얘기고,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 한두 번 정도 가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33쪽까지 자, 일단 진도는 다 마치고요. 뭐 계속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그 다음 주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